우리가 수업할 과목이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인데요. 글로벌 경영, 2학년 전공 선택 과목이죠. 그렇다고 뭐 꼭 2학년만 들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누구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예, 강의 계획서에 이 주별 수업 주제를 올려놨는데요. 그 주제들은 좀 계획이고요. 사실 주별로 이렇게 좀 쪼개놨는데, 그거를 좀 큰 개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첫째는 이 노동 분쟁의 해결, 그러니까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제도랄까, 뭐 또는 기구랄까, 뭐 이런 내용인데요. 크게 이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사회보장에 의해요. 예, 4대 보험이라고 많이 하죠. 예, 셋째, 예, 노동의 변화와 대응, 뭐 이건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거고요. 네 번째, 예, 노동의 미래라고 했는데, 뭐, 이 노동 교육이라든가, 뭐, 이제 앞으로 전망,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부로 구성을 했고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 노동 분쟁의 해결인데요. 이 노동 분쟁이 무엇인지, 뭐 그러한 노동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그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보자면 이 노동위원회 있죠. 그래서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데요. 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전문화된 법원, 그러니까 노동법원이죠. 그래서 이 노동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위원회가 있고요. 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 노동 분쟁을 좀 해결하고 있어요.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있죠. 그 저 유럽 쪽,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 노동 법원이라고요. 또 전문 법원을 좀 설치해서 노동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노동위원회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다 같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법원도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렇게 살펴볼 건데 다 제각각입니다. 제도들이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서 미국, 뭐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 노동 분쟁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하는 제도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 전문 법원으로서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라는 주장이 좀 많은데요. 그리고 뭐 계속 입법도 시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동법원 설치 주장이라든가 뭐 그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노동법원의 경우에는 결국에 재판 구조를 좀 개혁을 한다거나, 그죠? 이제 재판 과정에 일반 시민이 좀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법 개혁이라는 문제와 좀 맞물리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배심 재판이라든가 뭐 참심 재판 이런 재판 제도 또는 이제 법조 일원화 또 법관의 선출 문제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주제가 그죠? 이 일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가요. 수업 분량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3주에서 빠르면 한 3주, 그리고 이제 넉넉하게 하면 한 4주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3주 안에 맞추려고 하는데 예, 노력은 좀 많이 해야겠죠. 노력은 좀 해보겠습니다. 또 이 재판이라든가 이 사법 제도와 관련된 어떤 법률 상식이라든가 또는 뭐 지식 같은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뭐 추천 영화나 뭐 이런 걸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날 때 뭐 틈틈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4대 보험이라고 많이 하죠. 이 4대 보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그 4대 보험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말로는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보험, 그러니까 민간보험 있죠. 그것과 다른 어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잠깐 퀴즈입니다. 뭐 이제 출석 인증 과제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퀴즈인데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보험은 뭘까요? 딱 4개니까 객관식 문제로 내기에 참 좋겠죠.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는 이 사업주하고 그 노동자가 함께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산재보험, 그죠? 산업재해 보상보험이죠. 이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료를 납입하고요. 노동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재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부담하게 해서 그래서 뭐 월급에서 좀 떼고 준다거나 그러니까 임금에서 공제하는 거죠. 또는 뭐 다른 사회보험이라도 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노동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거 범죄예요. 아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거예요.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 정한 그 임금의 전액부 원칙 또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제 4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다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연금과 실업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나라의 뭐 이게 현행 제도에 관한 게 아니라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연금과 실업 보장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전에 뭐 사회보험제도 뭐 그리고 좀 폭넓게 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을 먼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금, 그죠? 공적연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업보장 이렇게 세 파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미는 좀 없어요. 좀 지루하기도 한데 작년에 수업할 때 보니까 이 부분 수업할 때 참 많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점수에서요, 잘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하고 그 편차가 팍 차이가 나는 게 또 이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파트를 잘 다루어야 좋은 점수도 맞을 것 같아요. 네, 3부는 노동의 변화와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뭐 딱히 무슨 내용인지 뭐 잘 다가오진 않죠. 그러니까 마땅한 제목이 없어서 뭐 이렇게 그냥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뭐 이제 그 전에 어떤 산업화 시대에 나타났던 어떤 노동 관계가 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뭐 이걸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이 노동자 개념이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재의 노동법 구조에서도 이 노동자 개념은 다 좀씩 다르죠. 그러니까 노동계약상의 노동자와 뭐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이 서로 다 조금씩 다른데요. 뭐 이러한 측면을 좀 넘어서서 진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 있죠. 뭐 특히 특수고용관계 노동자, 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좀 그
그죠?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날이 좀 확산되고 또 증가되고 있는 게 이 비정규직인데, 이 비정규직의 그 문제들, 그러니까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지금 현행 법률이 이 파견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이 보호 법률을 두고 있는데, 어,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를 했을 때 당하는 차별을 뭐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차별 시정 제도를 마련하고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차별 시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 이 국제노동규범, 그러니까 보통 ILO 협약을 말하는데요. 이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죠. 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시험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1부에서 3부까지만 시험 범위고, 네, 4부는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면 한 9주에서 한 10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동의 미래라고 했는데, 딱히 이 노동의 미래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열린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 공휴일 있잖아요. 공휴일이나 좀 수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를 위해서 설정한 주제들인데, 일단 가장 확실한 수업 주제는 뭐 유럽 여러 나라의 노동 교육에 관한 겁니다. 뭐 그리고 다른 주제도 좀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시청각 수업도 좀 오프라인이면 시청각 수업도 좀 계획을 했었는데, 그리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상황을 봐가면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1부에서 3부까지는 좀 확정적이고요. 강의안도 곧 배포할 거고, 이번에는 강의안이 좀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좀 나눠서 그 배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부, 2부, 3부가 역시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요. 네, 수업 도구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죠. 수업 운영 도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요. 강의 녹화 파일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고요. 수업에 대한 공지라든가 뭐 질의 의견 이런 거는 카카오톡 그 대화방을 이용합니다. 출석 체크, 그러니까 출석 인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네, 과제인데요. 과제는 네, 자유입니다. 물론 이 과제는 출석 인증 과제하고는 다른 과제죠. 턴페이퍼라고 이제 학기 중에 제출하는 과제 그걸 말하는데요. 이건 자유인데 이 자유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또 어떤 형식으로 또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할 건지 이건 모두 그 과제를 작성하는 사람의 자유라는 뜻이죠. 근데 과제를 작성한다면 뭐 어떤 특정한 주제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정하지 않고요.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주제로 직접 골라보면 돼요. 직접 선정하면 되고요. 나가서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거 역시 자유입니다. 이 과제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제는 이 성적 평가에서 이 부수적인 요소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뭐 시험에 의한 평가가 좌우되진 않아요. 그 평가에서 가장 우선되는 건 뭐라 해도 그 시험 결과죠. 그래서 이 과제는
주로 시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 그 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동점자가 둘이 나왔는데 한 명은 과제를 제출했고 한 명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제를 제출한 사람이 그 윗순위로 올라가는 거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그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히 과제를 공지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과제 제출자도 없었는데 지난 학기에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과제에 대해서 공지하기는 했는데 딱히 그 만족할 만한 저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평가의 부차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과제를 제출하겠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은 좀 개별적으로 문의해서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시험인데요. 그 시험은 뭐 출석 시험, 그러니까 대면 시험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지난 학기도 그랬는데 온라인 시험의 경우에는 이 시험 부정 행위를 좀 막고 이 공정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시험과 또 기말 시험이 있는데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통합해서 학기 말에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1회에 실시합니다. 뭐 중간 시험 안 보느냐 묻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 문제 반은 중간 시험이고 그냥 반은 기말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혹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성적을 결정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뭐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뭐 어떤 시험이든지 원래 단 한 번으로 결정합니다. 그죠? 떨어진 사람들이 시험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시험은 이 성적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 두 번으로 나누어 본다라고 해서 결과가 크게 바뀌지도 않아요. 한 번 봐서 1등할 사람이 두 번으로 나누어 보든 아니면 세 번, 네 번으로 보든 역시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봐서 꼴찌인 사람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 번, 세 번 본다고 해서 꼴찌가 1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정해진 시험 날짜에 시험에 응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미리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따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냥 선시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는 선시험이라고 많이 하는데 꼭 그 시험 일자보다 먼저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저 좀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왜냐면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이 좀 이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선시험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꼭 먼저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정기 시험일 있잖아요. 정해진 시험 일자가 아니고 다른 날짜에 그러니까 따로 시험 보는 거를 말합니다. 이것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재시험인데요. 이 재시험은 그냥 아무 통보도 없고, 그러니까 협의도 안 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친구들이 그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차이점은 그 선시험의 경우에는 그 미리 협의를 하고 받기 때문에 뭐 감점이라든가 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시험은 시험 점수 취득하는데 좀 제한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 그 최고 점수 있죠. 최고 점수의 80%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늦게라도 시험을 보면 이제 성적은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진짜 아주 이제 특별한 경우 있죠. 진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험은 이제 과제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시험은 과제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되죠. F학점으로 처리됩니다. 시험은 객관식이고요. 보통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이걸 선택형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 중에 그 맞는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OX 문제라고 많이 하죠. 진위 판단형이라고 하는데 이 OX 문제를 좀 혼합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 시험 형식, 이 선호도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지선다형과 OX 문제를 좀 혼합해서 출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OX 문제가 풀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OX 문제가 더 어렵고 또 더 많이 틀려요. 이번 학기에도 이 사지선다형으로 할지 아니면 OX 문제를 혼합해서 출제할지 그거는 좀 기말에 역시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할까, 다수결로 결정을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 있죠. 시험 문항요. 몇 문항인지 최소 50문항, 최대 120문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60문항에서 80문항 사이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하는데요. 이번 학기도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60에서 한 80문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문항수를 좀 많게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이 시험을 잘 보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가 많아지면요, 이 문항수가 많아질수록 그 운에 의해서 시험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그럴 가능성을 좀 막아줘요. 그런 가능성이 막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누가 더 오랜 시간 성실하게 노력했는지 이걸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시험 문제의 수라든가 아니면 난이도 이런 것도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출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좀 많고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많고 문제 수준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성적은요, 이 시험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험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뭐가 성적을 좌우하냐면, 시험 점수가 아니라 시험 등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등 했는지가 내가 어떤 학점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몇 점 맞았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몇 등 했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자, 성적 평가죠. 이 성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 석차에 따라서 이 상대 평가합니다. 시험 점수 아니에요. 시험 등수가 성적에 반영되는 겁니다. 상대 평가인데요. 현행 상대 평가 비율이 A 학점이 30% 이내, 그 다음에 A 학점, B 학점 합쳐서 60% 이내, 그리고 C학점 이하가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비율이 좀 고정적인 건 아니죠. 지난 학기에도 35, 35, 30 이렇게 조정이 됐었는데 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 방침에 따라 정해질 텐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대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 상대평가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대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또 이제 시험을 객관식으로 치르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객관식으로 치르다 보면 이 절대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앞에서 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성적 평가의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 결과만큼 객관적이고 또 확실한 평가 기준은 찾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평가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라든가 또 뭐 개인적인 판단 같은 게 개입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험 결과를 그 1차적인 이 평가 요소로 삼은 겁니다. 출석이라든가 뭐 수업 참여도, 뭐 과제 점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평가자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좀 번복될 수 있는 요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1차 평가에서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뭐 과제 출석 뭐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아요. 보통 뭐 이런 요소들 있죠. 출석, 참여도, 뭐 과제 뭐 이런 요소들은 그러니까 동점자가 있을 때 이 동점자 사이에서 순위를 정해야 할 때 좀 부수적인 평가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수업에서 뭐 이건 성적에 반영될 수 있다. 뭐 성적 산정에서 고려하겠다. 라고 좀 말하는 거는 다 이제 모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수적인 그러니까 2차적인 평가 자료를 말해요.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부수적이고 2차적인 평가도 좀 많이 누적되면 너무 많이 누적된다면 뭐 1점이나 2점 뭐 이렇게 가감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좀 예외적인 경우죠. 거의 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데 거의 예외적인 경우예요. 뭐 또 보면 정말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진짜 과제를 너무 잘 쓴 거예요. 뭐 이건 뭐 그 세계적인 뭐 수준의 뭐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학술지에 보내도 실어줄 정도로 정말 잘 썼다 그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하면 뭐 이제 뭐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죠.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은 없는데요. 아주 예외적인 결과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험 결과보다 뭐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건 거의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험 결과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시험은 잘 봤지만, 그죠? 그래서 뭐 1등을 했는데 재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생겨서 좀 성적 취득이 제한된다거나 아니면 또 성적을 좀 하향 조정하기를 원한다거나 뭐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들이거나요. 아니면 또 이제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뭐 또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또 유급으로 처리되기도 하죠. 혹시 성적 평가를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한다거나 좀 자기는 좀 특별히 배려해 줘야 한다. 뭐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정은 아무리 늦어도요. 그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건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 평가를 할 때 좀 반영을 한다거나 배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시험 보기 전이라면 이런 식으로 좀 고려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험이 끝난 후에 말을 한다면 그건 전혀 고려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정이 있다 생겼다라고 하면 좀 미리 좀 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낯설지 않은
분도 계시죠? 네, 지난 학기의 네, 채점표인데요. 가장 잘 본 학생이 그 16개를 틀렸으니까요. 이게 좀 몇 개 맞고 몇 개 틀렸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이 출석이라든가 뭐 과제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 한 번, 딱 한 번 시험을 봐서 그걸로 성적을 결정하는 건 그 좀 지나치다, 뭐 지나치다라고 해서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채점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출석이라든가 뭐 과제라든가 아니면 수업을 얼마나 참 성실하게 열심히 들었느냐 하는 게 이 시험 결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출석을 굳이 반영을 점수에 직접적으로 출석 점수 몇 점 이런 식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 시험 결과에 그대로 나오니까 이미 시험에 다 반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라든가 그 시험 문항의 수, 그 다음에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은 결국에 이 한 학기 동안에 얼마나 좀 성실하게 노력했는지 그걸 평가하는 거고요. 시험 결과를 보면 이렇게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끔 뭐 그렇게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는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과제도 다 내고 시험도 잘 봤는데 왜 성적이 안 좋냐? 어떻게 결석도 많이 한 사람이 자기보다 성적이 좋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좀 따지는데요.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요. 개인적으로 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네, 결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업 시간에 출석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출석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부를 했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나와서 그 강의실 의자에 앉아는 있었지만 네, 수업과 상관없이 뭐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 보고 있고 뭐 게임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결석한 거보다 더 나쁜 거예요. 최소한 결석하는 사람은 이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수업 분위기를 흐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수업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 혼자만 수업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수업 듣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사실 더 나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출석을 잘 했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안 나오고 강의안을 그냥 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보면 A뿔을 받는 건가요? 네. 수업에 안 나왔어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시험을 잘 봤겠죠. 시험 잘 보면 네, A뿔 맞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험 문제 있죠. 시험 문제. 제가 제 과목에서 시험 문제를 100점을 맞은 친구, 그러니까 다 맞춘 친구 있죠. 다 맞춘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3개 틀린 친구가 있는데 이거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 있죠. 진짜 시험 잘 보는 친구도 5개 이상은 틀리고요. 보통은 10개 이상 틀립니다. 아까 가장 잘 본 친구가 16개 틀렸다고 했고요. 지난 학기, 그러니까 그 작년에는 그 가장 잘 본 친구가 7문제 틀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5문제 이상, 그리고 보통은 10문제 이상씩 틀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다 맞춘 친구랑 3개 틀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옛날에 그 사법시험 있을 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 볼 때 그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에 그 겨울에 이 계절학기로 그 민법 과목이었는데요. 겨울 계절학기 그 민법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성적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학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성적을 좀 올리려고 재수를 한 경우입니다. 예, 그런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도요, 그 사법연수원 그 예비 소집하는 날, 그때 한두 번 빼고는 수업 다 들었고요. 수업 다 들었고, 시험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년씩, 진짜 몇 년씩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준이 아니라면, 예, 수업도 안 듣고, 뭐 강의안만 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본다.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뭐 IQ 한 180대는 천재가 온다면 혹시 모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만약에 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그 친구의 타고난 재주니까 뭐 그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지금까지 못 만나 봤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면요, 예,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네, 강의실 자리를 지킨다고 성실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실한 거지. 그죠? 공부는 안 하고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그건 성실한 게 아니라 좀 미련한 거죠. 성실이라는 건요, 그냥 시간이나 채우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 자기가 앞장서서 용기 있게 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덕목을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뒤에 가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뭐 뒤에서, 뭐 윗사람이 없을 때 뭐 없는 그 자리에서 진짜 아무도 안 보고 또 아무도 안 듣는 데서는 뭐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다른 보고 있고 또 듣고 있고 또 공개된 자리에서는 좀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자, 뭐냐면 그런 자리,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도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일관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거, 이거를 성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끝으로 정말 마지막인데요. 예, 정말 마지막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예,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느냐? 네, 강의 내용을 잘 듣고요. 강의 안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소설책 읽듯이 또는 동화책을 읽듯이 많이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의안을 그 5번 읽어본 친구는 3번 읽어본 친구보다 더 잘 볼 수밖에 없고요. 강의안 3번 읽어본 친구는 강의안을 2번이나 1번밖에 안 읽은 친구들보다 시험을 더 잘 보고 그래서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또 뭐 이해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그 부분에 좀 집착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 그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 수업은요, 공지했던 것처럼 부담 없이 들으면 되는데요.
노동 문제의 기원 뭐 이렇게 일단 제목은 붙였습니다. 뭐 일종의 파일럿 강의라고 했죠. 그래서 파일럿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의 자료도 별도로 없고요. 당연히 또 이제 시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